거센 파도가 부딪히는 제주 바닷가. 바람에 휘날리는 머리칼을 억지로 눌러잡으며 이서윤 38세은 무거운 여행 가방을 질질 끌고 대저택 앞에 섰다. 검은 대문은 높고 차가웠으며 마치 낯선 일을 거부하듯 서늘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여기가 내가 일하게 될 곳이구나.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대학 졸업 후 수없이 직장을 전전했지만 끝내 안정된 자리를 얻지 못했다. 또래 친구들이 결혼해 아이 키우며 사는 동안 그녀는 여전히 일용직과 과외로 근근히 살아왔다. 이제 38 가정교사 자리마저 놓치면 더는 갈 곳이 없었다. 문이 열리자 중년의 가사도우미가 나와 그녀를 맞았다. 선생님이시죠? 따라오세요. 짧고 건조한 말투. 서윤은 고개를 숙이고 안으로 들어섰다. 정원에는 이국적인 나무들과 조각상들이 놓여 있었지만 아름다움보다는 압도적인 위압감이 느껴졌다. 나는 이곳과 어울리지 않아. 속에서 한숨이 터져 나왔다. 현관문을 통과한 순간 고급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다. 웅장한 샹들리에 무겁게 들이운 커튼, 그리고 그 너머로 들려오는 발소리. 서윤은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거실로 들어서니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앉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맑게 인사하는 아이 강시아였다. 밝은 미소 뒤로 어딘가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안녕, 시아야. 앞으로 잘 부탁해. 서윤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아이 곁의 공기는 금세 무겁게 가라앉았다. 계단 위에서 내려오는 남자의 발소리. 짙은 정장을 입은 노년의 사내, 이 집의 주인 강태준 회장 65세였다. 그는 차갑게 서윤을 훑어보았다. 새로운 교사인가? 네, 인사드립니다. 이서윤이라고 합니다. 서윤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지만 태준은 고개만 끄덕이고 곧장 시선을 거두었다. 그의 눈빛은 냉담했다. 마치 너는 이 집에 잠시 머무를 뿐 결코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듯 했다. 시아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할아버지는 음악을 싫어하세요. 특히 피아노 소리는 절대 내면 안 돼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 의문이 일었다. 왜 하필 음악을 그렇게까지 싫어할까? 밤이 되자 서윤은 별채의 낡은 방에 홀로 앉았다. 책상 위에 올려둔 어머니의 낡은 피아노 악보를 조심스레 펼쳤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늘 들려주던 단 하나의 곡. 그 곡만큼은 잊지 못해 지금까지 손끝에 남아 있었다. 이 집에서는 절대 칠 수 없겠지. 그녀는 창문 너머 웅장한 본체를 바라봤다. 한숨이 저절로 흘러나왔다. 그러나 서윤은 아직 몰랐다. 그 금지된 피아노 소리가 이 집의 주인을 무너뜨리고 40년간 잠들어 있던 비밀을 깨울 줄은. 다음 날 아침 이서윤은 단정히 머리를 묶고 본체로 향했다. 문을 열자 이미 거실에는 강시아가 앉아 있었다. 작은 손으로 문제집을 뒤적이며 밝게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깊은 고독이 배어 있었다. 선생님, 오늘은 무슨 공부해요? 우선 수학부터 해보자. 내가 제일 어려워하는 거니까. 시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곧 다시 피아노를 힐끗 바라봤다. 거실 한쪽에 놓인 덮개로 꽁꽁 가려진 그랜드 피아노. 선생님, 피아노 칠 줄 알죠? 서윤은 순간 당황했다. 조금. 시아의 눈빛이 간절해졌다. 언젠가 들려줄 수 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싫어하신다면서. 맞아요. 할아버지는 음악을 싫어해요. 절대 피아노 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이의 목소리엔 아쉬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묵직한 발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시아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다. 계단에서 내려온 이는 바로 강태준 회장이었다. 회색빛 양복 차림, 차갑게 굳은 얼굴,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 시우, 공부는 잘하고 있나? 네, 할아버지.
시아가 바짝 긴장해 대답하자 태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시선을 서윤에게 돌렸다. 당신이 새 교사인가? 네, 회장님. 이서윤이라고 합니다. 서윤이 정중히 고개를 숙였지만 태준의 눈빛은 한치의 온기도 없었다.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군. 젊은 교사들은 더 열정적이지 않나? 가시 돋친 말. 그러나 서윤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경험이 있으니 아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결과로 증명하게. 태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서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 뒷모습이 사라지자마자 거실의 공기는 다시 풀렸지만 서윤의 가슴은 여전히 쿵쾅거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별채로 돌아온 서윤은 침대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저 사람 단순히 무뚝뚝한 게 아니야. 마치 오래전부터 상처를 감춘 듯한 얼굴이었어. 책상 위에 낡은 악보가 눈에 들어왔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단 하나의 곡. 피아노 앞에 앉아 고개를 살짝 기울이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오늘 본 강태준의 차가운 눈빛 속에서 그리움과 후회 같은 감정이 스친 듯했다. 왜 하필 음악을 그렇게까지 증오할까? 서윤은 창밖 본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 순간 섬뜩한 예감이 가슴을 스쳤다. 이 집에는 내가 모르는 아주 오래된 비밀이 숨어 있는 게 분명해. 며칠이 흐르는 동안 서윤은 아이와 조금씩 가까워졌다. 강시아는 또래보다 똑똑했지만 웃음 뒤엔 늘 외로움이 드리워져 있었다. 부모는 늘 바빴고 할아버지는 차갑기만 했으니 어린 마음에 기댈 곳이 없었던 것이다. 그날도 수학 문제를 풀던 시아가 갑자기 연필을 내려놓았다. 선생님, 저 부탁 하나만 해도 돼요? 뭔데? 시아의 눈이 반짝였다. 피아노 좀 쳐주세요. 제발요. 서윤은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할아버지가 음악을 싫어한다는 말이 떠올랐다. 하지만 아이의 간절한 눈빛은 차마 거절할 수 없게 만들었다. 시아야, 할아버지가 들으시면. 오늘은 안 계세요. 출장 가셨대요. 그러니까 딱 한 번만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이의 두 손이 서윤의 손등을 꼭 잡았다. 작은 손끝의 떨림이 그대로 전해졌다. 얼마나 음악이 고팠으면 이렇게 애원할까. 결국 서윤은 조심스럽게 거실 구석으로 향했다. 덮개가 씌워진 채 먼지가 쌓인 그랜드 피아노. 그녀는 천을 거두며 잠시 숨을 골랐다. 우와, 진짜 크다. 시아가 감탄하며 옆에 서자 서윤은 무겁게 의자에 앉았다.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리자 차갑고 단단한 촉감이 느껴졌다. 무슨 곡 칠 거예요? 서윤은 망설이다가 결국 속삭였다. 엄마가 가르쳐 주신 곡이 있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지.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거실 공기가 바뀌었다. 부드럽고도 애절한 선율이 벽과 천장을 울리며 흘러갔다. 시아는 눈을 크게 뜨고 숨조차 죽인 채 그 모습을 바라봤다. 서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어린 시절 낡은 피아노 앞에서 어머니와 함께 연주하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엄마 보고 싶어요. 감정을 억누르며 연주를 이어가자 건반 하나하나가 마치 지난 세월의 한숨을 토해내는 듯 울부짖었다. 시아는 두 손을 모으고 속삭였다. 선생님, 너무 예뻐요.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는 처음 들어요. 연주가 끝나자 거실은 깊은 정적에 잠겼다. 서윤은 눈물을 훔치며 아이를 바라봤다.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할아버지께 절대 말하면 안 돼. 알겠어요. 약속할게요. 그러나 두 사람은 몰랐다. 본체 입구 멀리서 돌아오던 강태준 회장이 현관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 금지된 선율이 귓가를 스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의 표정이 굳어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며 벽에 손을 짚었다. 말도 안 돼, 이 곡은. 현관을 열고 들어선 순간 강태준의 발걸음이 멈췄다.
거실에서 흘러나오는 피아노 선율이 그의 심장을 세차게 때렸다. 수십 년 전 밤마다 들었던 바로 그 곡. 지은아, 그의 입술이 떨리며 이름이 흘러나왔다. 벽에 손을 짚고 한 걸음 내디뎠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심장이 미친 듯 뛰고 호흡은 가빠졌다. 그는 거실 입구에 서서 피아노 앞에 앉은 이서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건반을 누르는 자세,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습관, 심지어 어깨선을 따라 흐르는 떨림까지. 그 모든 것이 40년 전 사랑했던 한지은과 똑같았다. 눈앞이 흐려졌다. 억눌렀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20대의 젊었던 자신, 가문의 반대에 굴복하며 지은을 떠나보냈던 날, 그녀가 마지막으로 연주해주던 바로 그 곡이 귓가를 찢고 있었다. 안 돼 있을 수 없어. 그는 속삭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굳세게 버텨온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흘린 적 없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거실을 울리는 선율과 그의 흐느낌이 섞여 묘한 비극의 장면을 만들었다. 연주가 끝나고 뒤돌아본 서윤은 깜짝 놀라 피아노에서 일어났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만. 목소리는 떨렸고 두 손은 허둥지둥 건반을 덮었다. 들켜버렸다. 금지된 피아노 소리를. 그러나 태주는 분노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벽에 기대 떨리는 눈빛으로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차가움 대신 혼란과 공포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 가득했다. 그 곡을 어디서 배웠나? 그의 목소리는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차갑던 회장이 아닌 잃어버린 무엇인가를 찾는 절박한 남자의 울음이었다. 서윤은 얼떨결에 대답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어릴 적부터요. 어머니 이름은?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질문이 터져 나왔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한지은이었습니다. 순간 태준의 몸이 크게 흔들렸다. 무릎이 풀리듯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며 흐느꼈다. 지은아, 네가 남긴 아이였구나. 거실에 정적이 흘렀다. 서윤은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고 태준의 눈에서는 억눌린 40년의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다. 강태준은 소파에 앉은 채 온몸을 부르르 떨고 있었다. 두 눈은 충혈됐고 손끝까지 얼어붙은 듯 차가웠다. 방금 뭐라고 했나? 내 어머니 이름이 뭐라고 했지? 서윤은 주눅든 목소리로 대답했다. 한지은 제 어머니 성함입니다. 그 순간 태준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지은아, 정말 지은이란 말이냐?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동자는 허공을 헤맸다. 서윤은 혼란스러웠다. 회장의 표정은 분노가 아니라 충격과 슬픔에 가까웠다. 왜 자신의 어머니 이름을 듣고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걸까? 회장님, 혹시 어머니를 아셨나요? 조심스러운 질문에 태주는 대답 대신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구었다. 내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지? 어떻게 사셨나? 그의 목소리엔 간절함이 묻어났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어머니는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식당일, 청소일 가끔은 손에 굳은 살이 터져도 괜찮다며 웃으시던 분이었죠.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다고. 말을 잇는 순간 가슴속 오래된 상처가 다시 쓰라리게 욱신거렸다. 태주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다. 아니다, 그게 아니야. 내게 거짓말을 한 거야. 내 아버지는 죽지 않았어. 서윤은 눈을 크게 떴다. 무슨 말씀이시죠? 너의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한 채 태주는 벽을 짚고 일어나 서재로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잠시 후 그는 낡은 사진 한 장을 들고 돌아왔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인이 피아노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서윤은 숨이 멎을 듯 사진을 했다. 엄마,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쓰다듬었다.
지은이 내가 가장 사랑했던 여자였다.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윤의 귀에선 심장이 뛰는 소리만 요란히 울렸다. 말도 안 돼요. 그럼 저희 어머니와 회장님이. 그래. 하지만 나는 비겁했지. 집안의 반대에 굴복해 지은을 떠나보냈다. 그 후 그녀를 다시는 찾지 못했어. 태준의 고백에 서윤의 다리가 풀렸다. 소파에 앉아 손을 떨며 중얼거렸다. 그럼 전 도대체 누구의 딸이란 말이에요? 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이제 확신으로 물들어 있었다. 서윤아, 네가 바로 내 딸일지도 모른다. 밤새 잠들지 못한 이서윤은 별채 작은 책상 위에 앉아 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열었다. 낡은 천으로 감싼 서류 봉투, 바랜 사진 몇 장, 그리고 오래된 피아노 악보. 손끝이 떨렸다. 어머니 대체 무슨 비밀을 숨기고 계셨던 거예요? 서류 봉투를 열자 출생신고서가 나왔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버지 강태준. 또렷하게 새겨진 이름. 숨이 막혔다. 지금 자신을 차갑게 내려다보던 그 집안의 주인, 그 사람의 이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고 본체 서재로 향했다. 태준은 밤새 술에 절은 듯 초췌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가 고개를 들자 서윤은 힘겹게 봉투를 내밀었다. 이걸 확인해 보세요. 태준이 서류를 펼쳐 읽는 순간 눈빛이 얼어붙었다. 그리고 이내 손이 떨리며 종이가 바스러질 듯 구겨졌다. 내 이름이 적혀 있구나.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말 제 아버지세요? 서윤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떨렸다. 평생 원망했어요. 아버지가 없어서 엄마가 홀로 고생하시는 걸 보며. 태준은 무릎을 꿇듯 바닥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나는 비겁했다. 내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가문의 반대 앞에서 도망쳤다.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 서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엄마는 끝까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 외로웠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조차 부를 수 없었으니까요. 태준은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서윤아,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로서 널 지키고 싶다. 서윤은 고개를 돌렸지만 손을 뿌리치진 못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원망과 그리움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그때 문이 열리며 가족들이 들어왔다. 아들 민호와 며느리 그리고 손녀 시아까지 모두 자리에 모였다. 태준은 굳은 결심으로 입을 열었다. 이서윤은 단순한 가정교사가 아니다. 내 딸이다. 순간 거실은 얼어붙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민호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시아만이 천진하게 물었다. 그럼 선생님이 제 고모예요? 모두의 시선이 서윤에게 쏠렸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40년 동안 감춰졌던 혈연의 진실이 마침내 세상 앞에 드러난 순간이었다. 거실은 폭풍이 휘몰아친 듯 정적에 잠겼다. 딸이라고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분노와 혼란이 섞여 떨렸다. 아버지, 지금 장난하시는 거죠? 아들 민호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그러나 태주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이서윤은 내 딸이다. 40년 전 내가 잃어버린 아이이자 이 집의 피다.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며느리의 말에 서윤은 고개를 숙였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재산도 지위도. 단지 제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때까지 조용히 있던 시아가 눈을 반짝이며 외쳤다. 그러면 선생님이 진짜 제 고모네요? 와, 나 고모 생겼다. 아이의 천진한 말에 굳어있던 공기가 잠시 흔들렸다. 며칠이 지나도 갈등은 계속됐다.
민호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서윤을 향한 따뜻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반면 며느리는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그러나 시아는 날마다 고모 곁에 붙어 다니며 피아노 가르쳐 주세요라고 졸랐다. 결국 어느 저녁 서윤은 거실에 피아노 앞에 앉았다. 시아가 옆에 앉았고 태주는 조심스럽게 뒤에 섰다. 첫 건반이 울리자 온 집안에 애절한 선율이 흘렀다. 시아의 작은 손이 서툴게 따라갔고 서윤은 다정히 손가락을 잡아주며 미소 지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태준의 눈이 젖었다. 지은아, 네가 남긴 선율이 이제 손녀에게 이어지고 있구나.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아이 옆에 앉았다. 시아야, 할아버지는 피아노 못 치는데. 괜찮아요. 고모가 가르쳐 주실 거예요. 아이의 환한 미소에 결국 태주는 건반 위에 손을 얹었다. 짧고 어설픈 음들이었지만 그 속엔 40년의 후회와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그날 밤 며느리도 거실 문틈에서 몰래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눈을 감았다. 피아노 선율이 온 집안을 감싸 안았고 갈라진 마음을 조금씩 꿰매듯 번져갔다. 연주가 끝났을 때 시아가 외쳤다. 우리 가족이 같이 연주했어요. 할머니가 보셨다면 분명 기뻐하셨을 거예요. 서윤은 눈시울을 훔치며 속삭였다. 그래, 엄마도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날 이후 이 집에는 다시 음악이 흘렀다. 외로움과 오해, 후회와 분노가 서서히 녹아내리며 남은 것은 피와 마음으로 이어진 새로운 가족의 선율이었다. 피아노 건반 위에서 흘러나온 세 사람의 연주는 서툴렀다. 몇 번이나 박자가 어긋났고 음이 삐걱거리기도 했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다. 서툴렀기에 오히려 진심이 더 선명하게 묻어났고 잃어버린 시간의 균열을 하나씩 메워주는 듯 했다. 강태주는 건반 위에 올린 손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이렇게 웃으며 피아노 앞에 앉게 될 줄이야, 지은아. 내가 보고 있다면 용서해 주겠지. 시아는 환하게 웃으며 외쳤다.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치니까 진짜 합주 같아요. 앞으로 매일 같이 하면 어때요? 순간 모두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작은 아이의 한마디가 얼어붙었던 공기를 녹이고 있었다. 며칠 뒤 저택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식탁에 앉으면 전에는 들리지 않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태주는 매번 엄격한 얼굴로만 앉아있던 자리를 이제는 조금 더 부드럽게 채우고 있었다. 민호와 며느리 역시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시아와 서윤이 함께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다. 서윤은 더 이상 단순한 가정교사가 아니었다. 시아의 고모로 그리고 이 집의 잃어버린 일원으로 조금씩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밤마다 피아노에서 울려 퍼지는 선율은 이제 가족 모두의 이야기가 되었고 그 속에서 서로의 마음은 조심스레 이어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태주는 서윤을 서재로 불렀다. 그는 낡은 상자를 내밀며 말했다. 이건 지은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들이다. 이제 내게 돌려주고 싶다. 상자 속에는 오래된 사진과 편지, 그리고 작은 오르골이 들어 있었다. 오르골을 돌리자 그토록 익숙한 선율이 울려 퍼졌다. 서윤은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엄마가 늘 들려주던 소리. 태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윤아, 늦게나마 고백할 수 있어 다행이다. 남은 세월 동안 아버지로서 내 곁에 있고 싶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계절이 바뀌었다. 봄의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오후 저택 거실에서는 익숙한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번에는 서윤과 시아뿐만 아니라 태준까지 악보를 나눠 들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풍경이었다. 할아버지 이번엔 박자 맞추셔야 돼요. 시아의 장난 섞인 말에 태주는 헛기침을 하며 눈을 흘겼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시작했단 말이지. 그러나 곧 삐끗한 음이 튀어나오자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서윤은 건반을 누르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 웃음소리 이제야 진짜 가족 같구나.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예전의 차갑고 무거운 공기는 사라지고 대화와 웃음이 오가며 새로운 따뜻함이 자리 잡았다. 민호도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누나라고 불러야겠죠? 아직은 어색하지만 가족이니까. 그 말에 서윤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며느리 역시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서윤이 아이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벽을 허물었다. 시아는 매일같이 고모, 또 같이 치자. 라며 손을 잡고 건반 앞으로 데려갔다. 그 작은 손이 서윤의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는 듯 했다. 어느 날 태주는 가족을 모두 불러 모았다. 이제 우리만의 작은 음악회를 열자. 초대장은 따로 필요 없다. 우리가 가족이니까. 그날 밤 거실은 작은 공연장이 되었다. 서윤과 시아가 첫 곡을 연주했고 태주는 뒤늦게 합류했다.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긴 합주는 가족 모두의 마음을 울렸다. 연주가 끝나자 박수와 웃음이 터졌다. 태주는 서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네 어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다.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내 곁에 설 수 있어 다행이다. 서윤은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이제 더는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음악을 나누는 가족이 있으니까요. 그 순간 시아가 힘껏 외쳤다. 우리 집은 이제 항상 음악이 울려 퍼질 거예요. 저택 가득 퍼져나가는 웃음과 선율은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노래가 되어 잔잔히 번져갔다.